벌써 오픈하고 다 맛이 없어버리진 않으셨죠? 이 온라인 시음회를 위해서 저랑 같이 마시려고 존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이걸 선착순으로 총 50분께 나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50명이 아니라 총 70명한테 나눠드리게 됐으니까 거짓말이죠. 이 와일드 터키 수입사 트랜스 베버리지가 시원하게 20명을 더 추가해 주어서 총 70분께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거리가 꽤 먼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부재중 통화로 고생하고 분명 문 여는 시간인데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로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 마셔봅시다. 당첨이 된 분이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한 병은 있으시죠, 그죠? 제정신이라는 게 건강에 해로우니까 일단 마셔봅시다. 5가지의 샘플 중에서 이걸 첫 번째로 고른 건 가격 순서입니다. 5가지 중에서는 이게 가장 싼 저렴한 칠면조이니까요. 81프루프의 기본 와일드 터키도 있지만 101은 되어야 야생 칠면조인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역시 익숙한 향이고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그런 자극이고요. 요거는 저한테 너무 익숙한 향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즐겁지만요. 그래 어디 한번 향을 맡아보자 하고 깊게 들으셨다간 와 콜록 하게 되는 엄청 센 향이 팍 하고 때려주죠. 일단 이거는 알코올 도수가 50.5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위스키의 이름 와일드 터키 101의 숫자가 프루프, 그거를 그대로 2분의 1을 하면 일반적인 알코올 도수인 겁니다. 역시 저한테는 익숙한 맛과 향이고요. 언제나 제가 좋아하던 그 맛입니다. 묵직하고 약간 진득한 맛과 향이 혓바닥을 딱 휘감아주고요. 되게 강렬하고 짜릿한 자극이 입천정과 볼 양옆을 때려주고요. 꿀꺽하고 삼키고 나면 식도를 따라서 짜르르르하게 자극이 남고요. 다 삼키고 나서도 입안에 낙은 그 몇 방울의 칠면조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해줍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자기 주장이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피니쉬를 줍니다. 그 피니쉬라는 걸 잔향 또는 끝맛이라고 해야 조금 이해가 쉬울 건데요. 이 끝맛에서 칠면조가 힘껏 막 전력으로 이 속에서 날뛰는 정도라고 봐야 할 겁니다. 삼키고 나서 아무리 막 들숨날숨을 반복해봐도 진득하게 속에 향이 남아요. 역시 야생 칠면조 101마리인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뉘앙스가 약간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죠? 제가 일부러 겁을 주는 말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럴 것이 이걸로 입문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려. 이 자극에 익숙해지면 다른 거는 쉽게 못 마십니다. 진짜 딴 거를 못 먹어요. 이 자극의 역치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자극의 단계를 다시 내리기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101이다 라고 맨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영업당하시고는 아예 버번 위스키의 입문을 이걸로 했다? 절레절레. 일단은 웰컴 투 칠면조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사과드립니다. 되게 수많은 버번 위스키들에서도 되게 여러가지 맛과 향의 종류가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짜릿한 자극으로 시작을 하셨다니 절레절레. 이제 다른 걸 어떻게 마신담? 그러니까 우리 더 높은 도수를 가진 칠면조로 그 자극의 역치를 더 올려봅시다. 내리지 못할 바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킹리적 결론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예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희귀종 야생 칠면조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입니다. 금빛 글자의 레어 브리드 밑에 작게 적혀있는 이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까지는 같은 건데 그 밑으로 적힌 이 배럴 프루프 보이시나요? 나무통 그대로의 도수라는 의미라고 봐야죠. 싱글 몰트 위스키들에서 말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그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어디 가면 내 칠면조에 물을 타는겨 싶은 바람직한 문구인 겁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지금의 이 희귀종 칠면조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는 제 채널에서 처음 등장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가볍게 몇 마디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 술 자체에 대한 감상 시음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시음회라는 걸 기회 삼아서 등장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마 당첨이 안 된 그 아쉬움 때문에 나도 칠면조 나만 칠면조 없어 하면서 구입해 오신 게 이 레어 브리드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역시 코를 찌르는 향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알코올 도수가 50.5도에서 58.4도로 올라간 거 그 이상의 강력한 자극입니다. 확실히 그 기본의 터키 101과는 되게 다른 종류의 겨울리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놈의 좀 결 타령은 그만하고요. 입에 넣어야겠습니다. 술은 입에 넣고 마셨을 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달달합니다. 칠면조 시리즈들의 기본이죠. 달달함. 짜릿한 자극이라고 흔히 설명하던 그것도 더 강합니다. 혓바닥이고 입천장이고 볼 양옆이고 모두 다 짜릿짜릿해요. 위스키가 잠깐이라도 스치고 지나간 그 모든 곳이 저릿저릿합니다. 이게 희귀종 칠면조들이 때로 몰려와서 혓바닥을 밟고 핥히고 난리는 치는 그런 정도인데 요거를 자주 겪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즐겨 마시지 않은 분은 따갑고 아프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혹은 맵다 라고 느끼실 수도요. 매운 거는 맛이 아니라 통각이니까 내내 흡사하지 않을까요?
놀라셨을 거예요. 요거를 처음 드신 분들은요. 제가 막 터키 101 좋다 이거 설득하고 자꾸 뽐뿌 넣고 영업을 하니까 요걸로 시작하신 분들도 그보다 8도가량 더 높은 이 레어브리드를 마시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놀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진짜 보통 강한 자극이 아니거든요. 높은 도수의 자극을 참아보거나 혹은 되게 자주 마셔버릇해서 익숙해졌거나 혹은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미친 테이스팅 능력, 그런 황금혀를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이 레어브리드가 그냥 저릿단 자극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와일드 터키 101보다 레어브리드가 좀 더 비싼데요, 그 비싼 값을 분명히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던 디테일한 맛과 향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그 우디하다고 흔히 부르는 그 나무향이 101 대비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 나무향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무 탄내라고 표현해야 좀 정확하지 싶습니다. 이전에 한번 표현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주워다가 불장난 한참 하다가 비가 내려서 불이 다 꺼지고 까맣게 타다 남은 장작에 혀를 갖다 대면 요런 맛. 분명히 레어브리드에도 그런 향이 입과 코에 남아있게 됩니다.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의 테이스팅 노트에는 스윗 토바코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느낌일 건데요, 담배는 끊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일단 제 표현은 그래요. 불장난 하다가 비 와서 불 다 꺼졌고 그 비에 젖은 숯을 혀에 갖다 대면 요거. 이렇게 다들 본인만의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또 위스키 마시는 재미거든요. 버번은 도수가 깡패다 라는 식의 개소리 말고요, 저는 버번의 도수는 맛의 전투력이다 라는 취소리를 하고 있죠. 확실히 이 58.4도 배럴 프루프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꿀꺽 삼키고 나서 다시금 침을 모아서 꿀꺽 또 삼켜보아도 아직도 저릿저릿하게 입안과 콧 속에 맛과 향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 가격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한다? 놀랍네요. 아마 국내 수입되는 버번 중에 이런 거는 정말 흔치 않죠. 그래서 조금 더 흔치 않은 걸로 가봅시다. 엔트리였던 101이 메인스트림이라면 레어브리드는 하이엔드, 이 러셀 리저브는 플래그십 뭐 그쯤으로 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음 순서는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가격 순입니다. 도수는 아까보다 낮아졌는걸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을 건, 가족의 이름을 내건 가문의 위스키이다 쯤으로 받아들이면 좋고요. 라벨을 들여다보면서 고리타분한 지식 같은 걸 읽기보다는 빠르게 맛과 향부터 느껴봅시다. 온라인 시음에 당첨돼서 이거 받아보신 분은 이미 또 하셨죠? 잔에 따라 놓으셨죠? 그죠? 마실 준비 다 되었죠? 당첨 안 된 분도 제가 이쯤 영업했으면 러셀 싱베는 이미 갖고 계실 거고,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느끼시기에 어때요? 저는 이거를 처음 마셔봤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래 내가 원하던 버번은 이거야 하고 놀랐었는데, 다들 이거 처음 마셔보고 느낀 감상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 리뷰하고요, 많은 분들의 감상 요걸 크로스 체크하면 그거야말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처음 마시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씀드린 거랑 지난주 영상에서 최애 위스키가 바뀔 뻔했다 라고 말씀드린 거랑 들으시고는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꽤나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확실히 캐릭터가 아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만든 사람, 기획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와일드 터키의 근본, 악어 등껍질 모양으로 태워놓은 오크통을 설명하고 있는 이분, 에디 러셀이 마스터 디스틸러가 된 이후에 출시된 게 이 러셀 리저브 시리즈입니다.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싱글배럴 말고도 같은 러셀 리저브 10년 숙성도 있죠. 그 이전의 마스터 디스틸러, 그의 아버지 지미 러셀은 전통적인 스타일의 한 6에서 9년 사이의 숙성을 가진 버번, 그런 걸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입문, 엔트리 3대장으로 부르는 와일드 터키 101이나 뭐 레어브리드가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고숙성에 오래 숙성된 버번이면서 동시에 강한 맛과 향을 추구하는 마스터 디스틸러로 바뀌면서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위스키인 거니까요. 만든 사람, 그 기획자의 의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그 특성도 다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대 마스터 디스틸러 에디 러셀의 야심작을 한번 마셔봅시다. 아버지와 아들 그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뭐가 더 내 입맛에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1894는 와일드 터키 증류소의 가장 오래된 숙성 창고 릭하우스 A를 지은 연도 1894년이고요. 에디 러셀이 그 창고에 있던 위스키를 꺼내 마시고 나서 마스터 디스틸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심과 노력 끝에 마스터 디스틸러가 되었고 그 창고에 있던 걸로 만들어낸 그런 위스키인 겁니다. 되게 탄내가 또렷하네요. 강하고 세다기보다는 되게 직선적인 탄내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요. 보통의 탄내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흔히 테이스팅 노트에서 스파이시라고 언급되는 그런 화한감도 조금 있고요. 그게 탄내랑 같이 섞여서 코로 들어오니까 솔방울을 태우는 냄새, 뭐 그런 향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저는 캠핑 가서 그걸 해봤으니까의 설명이지 인풋이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다들 본인만의 기준, 나만의 표현을 만드십시오, 휴먼. 맛을 보니까 이제의 향이 더 자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솔방울 타는 냄새, 약간의 화한 스파이시와 함께 옅은 바닐라 향도 있고 과일 향도 있고요. 사과 껍질을 태운 냄새 한 그쯤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분명 이건 한정판, 플래그십보다 더 비싼 리미티드인데 제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앞선 다른 칠면조들, 다른 와일드토끼 시리즈들보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분명히 바닐라도 있고 사과 껍질에서의 맛과 향도 있긴 한데요, 그게 막 엄청난 임팩트, 그런 자극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극의 양이 좀 적네요. 이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숙성기간이 길어서 고숙성의 위스키여서 저는 아주 좋아라 하지만 그 흔히 말하는 법원의 잡맛, 잡내가 사그라들어서 자극이 좀 덜어졌을 수도 있고요. 도수가 45도로 낮아서 물리적인 알코올량 때문에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45도가 낮은 도수는 아니죠. 우리 앞에서 마셔봤던 놈들의 도수를 떠올리면야 낮지만 45도가 어디 가서 낮은 도수라고 분리해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향을 더 모아주고 끌어올려주는 잔에 따라 마셔볼게요. 있으면 써야죠 뭐. 이 글렌캐런 잔이 없다면 자그마한 와인잔을 쓰셔도 좋습니다. 기름지네요. 이것도 테이스팅 노트에서 흔히 표기하기론 오일리라고 하는데 더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는 기름지다가 맞겠죠. 입안에 약간 미끌미끌하도록 남아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도수의 위스키를 꿀꺽 삼키고 나면 입안이 약간 꺼끌꺼끌하고 약간 떫은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그 반대, 미끌미끌할 정도로 기름지네요. 잔 내벽으로 따라 내려오는 이 술줄기, 다리, 레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점도가 보통이 아니죠. 확실히 고숙성다운 점도와 기름기로 보입니다. 이거는 좋네요. 레그의 점도를 보고 흐뭇하고 뿌듯하던 것 대비 자극의 정도는 아하... 요거를 괜히 네 번째로 마셨나 싶습니다. 앞에서 도수가 높고 막 자극이 센 놈들로 혀가 지쳐버렸기도 하고 저도 슬슬 술기운이 올라와서 약간 둔해졌거든요. 혀가 둔해요. 코도 그렇고. 그 상황에 고숙성의 버번 위스키를 마시니까 자극이 덜하고 그냥 깔끔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깔끔하면서 정제된 맛과 향입니다. 확실히 고숙성의 캐릭터예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시음회에서 마셨던 그 러슬리즈브 10년에서 느꼈던 그거랑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정제되고 깔끔하다와 동시에 섬세하다, 디테일하다 라는 감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중충한 스코틀랜드가 아닌 미국 켄터키주의 날씨 기준으로 10년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숙성이거든요. 그 긴 고숙성의 시간 동안 버번의 잡맛, 잡내, 거친 맛과 향이 잡히고 사그라들었고 남은 건 꽃내음과 과일향의 섬세한 피니쉬로 완성된 그런 위스키인 겁니다. 모두의 입맛은 다 다르고 그 어느 곳에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겐 이건 분명히 장점일 거예요. 정제된 맛과 향, 적당하고 깔끔한 피니쉬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아세톤 냄새 너무 싫어, 부드러운 고숙성을 내놔라 하는 분이라면은 요게 딱입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6에서 9년 숙성을 선호하는 아버지 지미 러셀, 그보다는 고숙성이 강한 버번을 선호하는 그 아들 에디 러셀, 거기서 한번 더 내려가면 손자겠죠? 브루스 러셀이 재작년부터 증류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브루스 러셀이 라이 위스키의 팬이라고 하고요. 그 손자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마스터 스킵 코너스톤 라이입니다. 색이 살짝 붉죠? 황갈색이라기보다는 황동색으로 보이는 레드 엠버. 보통은 이게 라이 위스키의 특징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붉은 걸 보니까 확실히 이것도 고숙성이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점도까지도 보통이 아닌 게 9에서 11년 사이의 원액들을 섞어 만든 위스키라고 해요. 아니 라이 위스키에서 9년, 더 나가서 11년, 진짜 이런 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수준이고요. 있더라도 그게 맛이 그닥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걸 한정판, 게다가 마스터 스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어놓았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화한 감이 지배적이고요. 스파이시라고도 흔히 말하는 그건데 지금 이거는 딱 그 후추 같습니다. 약간 이 화한 후추향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되게 기침 나오는 향이네요. 제가 라이 위스키를 마셔본 중에서 이 정도로 강한 후추향은 되게 처음입니다. 많이 못 겪어봤어요. 다행입니다. 와, 도수가 54.5도여서 그 저릿저릿함은 확실하네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50.5도의 위스키에 절여져 버리고 나면 그 어떤 자극에도 무뎌져 버립니다. 이쯤은 되어줘야. 후추. 그 후추 향의 조화가 참 좋아요. 제가 지금 대놓고 후추라고 말씀드리지만 호밀의 비율이 높은 라이 위스키들의 담적인 특징, 그 약간 화한 감, 화한 맛, 그 스파이시의 밸런스가 참 좋네요. 제가 이 호밀이 주재료인 라이 위스키는 그닥 안 좋아하는 그 이유가 이 화한 향이랑 같이 따라오는 풀 냄새가 계속 혓바닥이랑 후각세포를 괴롭혀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향은 아무것도 모르게 안 느껴지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싫었던 건데 요거는 딱 적당한 정도, 정제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느껴지는 그런 화함입니다. 밸런스가 뭐가 그렇게 좋죠? 제가 라이 위스키를 그닥 찾아 마시는 편은 아닌데 라이 위스키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게 여기 있네요. 이제 마셔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야,
와, 피니쉬도 굉장히 깁니다. 입에 남는 그 끝맛, 코에 남는 잔향 모두 다 끝이 없게 되게 길어요. 꿀꺽 삼키고 나서도 맛과 향이 입에 계속 남길래 덜 삼켰나 싶어서 침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꿀꺽 하고 삼켜도 여전히 입과 코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좋은 밸런스, 균형 잡힌 스파이시네요. 제가 찾던 라이 위스키가 이제야 튀어나왔는데 뚜껑에 코르크를 감싼 이 윗부분 금속이거든요. 황동과 나무로 멋지게 마무리한 뚜껑.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맛있으면서도 포장, 이 패키지가 멋진 술은 뭐다? 가격마저 멋져버린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사느냐, 시음 샘플로 수령하셨던 위스키 라이브러리에서도 가능하고요. 와인앤모어에도 있지만 매장마다 재고가 다 다를 테니까 여기는 미리 전화하고 재고 확인하고 그러셔야겠어요. 빠르게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터키 101 여전히 맛있었고요. 레어브리드 돈을 더 준 값 확실히 해주고요. 러셀 리저브 싱글배럴 최애 버번을 뺐을 뻔한 맛있는 녀석이었고요. 마스터 스킵 1894 정제된 맛 그리고 섬세한 향. 마스터 스킵 코너스톤 라이, 아니 세상에 이런 라이가 있어? 이렇게 글로 쓰면 한 4줄 요약 그쯤 되겠습니다. 5가지 위스키를 한 편의 영상으로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보통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속도와 템포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오디오를 가득 채우고 제작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티가 조금 났습니까?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하고 놀라셨다면 저로서는 성공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폭풍은 2번 불고 이번 영상에서도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냥 끝내버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업 유튜버를 하면서 제 최애 위스키,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인 이 와일드 터키를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제안해주신 수입사 측 트랜스 베버리지 쪽에서 또 한 가지 더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말이죠. 이번 온라인 시음에 당첨되셨던 분이 아니더라도, 이 샘플러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와일드 터키 수입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 뭐라도 드시던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101이 되었건 81%건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마시고 계시던 그거 인스타그램에다가 요거 사진이랑 같이 시음 후기, 그냥 개인 시음평을 딱 올려주시고요. 해시태그 이렇게 3가지 딱딱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전용잔이 총 30분께 택배로 갈 겁니다. 갖고 싶죠, 그죠? 무려 2개나 가질 수 있다고요. 와, 이벤트 하면서 댓글에다가 작성 완료 이러면 경쟁자만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아, 나는 인스타 안 해 라고 해도 계정 만드는 거 한 3분도 안 걸리고요. 시음 후기, 시음 평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인스타그램 피드 개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서 고다고.